2015년 12월에 지방 방송에서 공인인증서가 한 6천 건이 6천 건? 예. 쉽게 얘기하면 내 개인정보, 내 명의로 된 네.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는 공범은 잡아내면 또 섭외가 되는 거죠. 또 공범을 만드는 몇 네네. 명이죠? 제가 검거한 친구 4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꼼짝마 TV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네, 정재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버 수사 또 대가를 모시고 그 목소리만으로 그 범인을 검거하셨던 지금 서울청 안보수사대에 계시는 우리 이동규 교인님을 모시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에 근무하는 경위 이동규고요. 저는 2007년도에 경찰에 입직을 해서 2009년부터 사이버 수사대, 본청 특수수사과, 서울청 안보수사대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쭉 그럼 사이버 안보 이쪽으로 하신 건가요? 예, 대부분 사이버를 주로 했고요. 네. 본청에서는 이제 중대범죄, 현재는 중대범죄수사과라고 해서 네. 예, 이제 지능 수사를 많이 지능수사? 했었죠. 네. 지능수사라고 하면 이거 돈과 관련된 걸 말하는 건가요? 본청은 이제 아무래도 네. 또 대기업 사건이라든가 대기업 사건. 예, 또 공직, 뇌물, 공직자 네. 이런 사건을 주로 했었죠. 근데 오늘 이야기하실 거는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아니고 좀 민생범죄 위주로 이야기해 주신 그렇죠. 건가요? 예, 왜냐하면 그 지금도 현재도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네. 메신저 피싱이라든가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것도 매우 서민 밀접형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예, 사건 개요를 보면요. 이게 2015년 12월에 지방 방송에서 공인인증서가 한 6천 건이 6천 건? 해킹당해서 됐다고 이제 방송에 나왔고요. 이게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수사 의뢰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럼 누가 뭐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기보다도 네네. 국가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서 의뢰를 한 거네요? 물론 이제 네. 일선서에서는 네. 공인인증서가 해킹이 당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금융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는 많이 됐지만 그 공인인증서 해킹을 해서 주범을 검거한 최초의 사례고 현재는 이 범죄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 최초의 사례인가요? 예. 최초자 마지막인가요? 아니 한칸밖에 다른 주범을 잡은 거는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 범인을 잡고 나서 그런 가짜 은행 사이트에서 자기의 보안카드를 입력을 하게 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 금융범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파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주로 그렇죠. 파밍. 예. 파밍이라는 범죄라고 하죠. 네, 예. 파밍 수법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지 그렇게 보시면. 파밍이 뭔가요? 파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알 수 없는 추천, 그러니까 뭐 웹하드 사이트나 내가 필요한 자료를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때 공인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거기에 악성 코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악성 코드가 나도 모르게 컴퓨터에 감염이 되고요. 내가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공인인증서 폴더에 있는 파일은 해킹이 되고 내가 은행 사이트,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네이버나 이를 통해서 국민은행 이렇게 치면 클릭을 하면 사실은 진짜 국민은행이 아닌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비슷하게 생겼네. 예, 똑같이 생깁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똑같이 생깁니다. 똑같이 생기면서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난수표, 그걸 일일이 일련 번호하고 난수표를 일일이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그대로 걔네들 범인들이 요구하는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도 당연히 유출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해서 금융정보를 탈취해가는 수법을 파밍이라는 수법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허위 사이트를 이용해서 뭐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니면 뭐 아예 그냥 공인인증서를 해킹한 다음에 네. 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들의 명의의 그 신용카드,
네. 지금 뭐 많이 이용하는 뭐 각종 뭐 카카오 모바일 페이, 카드 뭐 이런 걸로. 네네 페이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 결제를 부정 결제를 한다든지 또 핸드폰에 있으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발급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피해자들의 계좌에 네. 큰 돈이 있으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다 인출할 수 있었던 그런 범죄였죠. 계좌번호도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계좌번호가 틀린 거네. 쉽게 말하면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 명의로 된 네.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면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저희도 보면 뭐 온라인 소액 결제할 때도 그 무슨 보안 문자인가요? 네네. 그게 핸드폰 날라오잖아요. 네. 사실 핸드폰만 제 주민번호를 누가 아는 상태에서 네. 제 핸드폰만 누군가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이게 해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킹을 하는 건가요? 사실 제가 지금 그 주범을 잡아서 네. 검거를 사실 10번을 조사했습니다. 10번 예. 많이 조사하셨네. 예. 똑같은 사람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나 보죠. 그러면 시인 안 하고 아니죠. 부인하고. 이게 범행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아. 피해금도 많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거를 조사를 통해서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2015년 12월부터 한 16년, 17년까지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한 6천여 건을 해킹을 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부정 개통을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종 페이 이런 온라인 결제를 통해 가지고 약 한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피해금액 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건 확인된 것만 10억이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 상대방이 인정한 금액 아니면 네네. 혐의가 입증된 금액만 그런 거고 예. 아니 공인인증서가 5, 6천 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훨씬 더 금액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은 보통 다 그렇잖아요. 범죄자들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증거를 대야지만 인정을 하지 네. 나머지를 또 뭐 풀어라 쉽게 얘기하면 맞죠. 이렇게 해서 물질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열심히 정말 수사를 해서 이 친구가 했던 수법이라든지 그동안 감춰졌던 미제 처리됐던 사건까지 다 찾아내서 10억을 입증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범죄 수법은 어떻게 됐었나요,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그 범죄 선두주자였다고 볼 수 있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서 범죄 이용했고 그리고 모든 그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다 확인해서 은행에 있는 잔고 또 대출 내역 또 보험 또 증권도 되겠네요. 증권도 다 가능했습니다. 예. 이런 거를 모두 다 서칭을 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뽑아 먹었습니다. 근데 금액이 뭐 10보다 훨씬 더 될 텐데. 그렇죠. 그 안 잡히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기 꼬리를 자르는 이런 기술도 대단했을 텐데 어떻게 그 검거가 되신 건가요? 참 첫 번째 피의자 검거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이 친구 주범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명을 말씀드리면 훈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훈춘. 네네. 네. 그 두만강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예.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입니다. 예. 한국 사람인데 이 친구가 모든 걸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공범을 만들어서 다 지령을 해가지고 뭐 금이라든가 현금화해서 다 다시 그 뭐 안산이나 여러 그런 그 환전상을 통해 가지고 다 다시 중국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그런 수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건 목소리밖에 없었는데 아니, 목소리는 어떻게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목소리는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신청하려고 하면 네. 그 상담을 통해서 상담도 했고요. 또 첫 번째 피해자를 검거하면서 이 피해자가 이 친구하고 주범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파일 30분짜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목소리 또 이 친구 첫 번째 피해자 그 두 번째 공범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어떤 뭐 휴대폰 유심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뭐 카드 수령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녹음이 이 친구가 직접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예, 목소리는 하나 계속 이거는 한국의 공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누군가가 조력자가 없으면 완성이 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건 조력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주로 조력을 뭐 휴대폰을 개통해야 되기 때문에 유심을 구매하고 또 휴대폰 뭐
돈을 수령하고 또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또 현금을 이출하고 또 금을 산다든지 또 현금 뭐 이런 일을 계속했죠. 송금하고. 주범 말고 다른 한국에 있는 공범이 그렇게 하죠. 공범들이? 네네. 어떻게 잡아요? 이걸 그냥 뭐 아까 금융결정원에서 수사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네네. 막막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요? 아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네. 처음 수사할 때는 통장 명의자. 통장 명의자. 네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엔 얘네들의 목적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포 통장 구해서 돈 인출하는 정도. 그러면 이제 통장 명의자 정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흘러서 CCTV 같은 걸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계좌 명의자 정도만 수사를 했는데 이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용카드 발급 사례가 계속 피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사에서도 이렇게 수사 대응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다시 협업을 해서 예,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죠. 공인인증서가 막 5천 개나 되고 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통장들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도 만들고 공인인증서도 만들고. 네. 그러면 거기가 특정한 계좌로 다 전송이 된 건가요? 아 일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송이 됐는데 이게 그 전송 내용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 출입금 내용을? 아 아니요. 네. 이 수법 중에 네. 파밍 범죄 수법으로 발생한 것 중에 이제 그런 계좌가 피해금이 인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명의자만 일단 조사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아 피해금이 인출이 된다. 그렇죠. 아 누가 인출을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ATM에 인출하는 게 있으면 그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 피해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선에 나눠져 있었던 사건을 제가 이제 가져와서 네. 통장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네. 예. 단서라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컴퓨터도 확보를 해서 CNC 서버 IP 확인하고 뭐 계좌 범죄 이용된 계좌 명의자를 직접 조사해서 이제 경로 확인하고 그 정도 뭐 단순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네네. 그 명의자가 범죄자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 단순 범죄 이용 도구로 이용된 거죠. 이용 도구니. 예. 예. 그래서 뭘 물어보시나요? 그러면 명의자한테 가가지고 뭐 알고 있나요? 그 사실을? 그분들은 모르죠. 자기 사실은 손으로. 대부분 돈이 뭐 급전이 필요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러면 뭐 몇 푼 받고 파는 거죠. 아 대포 통장을 개설해서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대부분 자기가 뭐 빨리 급전이 필요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넘긴다든지 그렇게 속아서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법 위반이긴 하잖아요. 전자금융법에서 거래법에서 다 여기서 금지하고 이제 있죠. 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포 통장에 대한 이슈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포 통장 자체가 만드는 것은 본인이 만들어요. 예, 본인이 만드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양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양도하는 목적이 뻔하잖아요. 원래 이제 금융결은 본인에 의해서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한테 연락이 오죠. 누가?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와요. 예.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형사적인 소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민사적인 부분도 이제 거기 책임지는 거죠. 지금은 뭐 자기가 뭐 돈을 인출해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보이스피싱 대금이 거기 들어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뭐 이거랑 상관없이 자기 돈을 주고 팔았으면 거기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고요. 특히 자기가 만든 통장이 이런 비정상적으로 범죄 행위에 어떤 이용이 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아예. 예. 적어도 특정한 기간 동안 비대면 거래를 아예 막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못 찾는 거예요. 직접. 그 ATM기를 아예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체도 아예 안 되고.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분도 받는 거고 형사적인 책임도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포 통장 거래에 달콤한 유혹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공인인증서 해킹 관련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받고 아무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 그 파밍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 사건을 일일이 찾아서 이제 컴퓨터도 수집을 하고 또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 중심으로 수사를 했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사에서 공인인증서가 유출이 돼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도 같은 수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피해 예방부터 피해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 예방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드사 그 범인들의 먹잇감이 대상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들을 담당자들 모두 다 연락을 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으면 네. 그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피해 예방을 막았죠.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공범을 잡는데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통신수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실제로 사용한 휴대폰을 한 대를 찾았습니다. 예. 또 자기 휴대폰 대포폰 쓰면서 자기 휴대폰 계속 전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대포폰입니다. 대포폰을 한 대 찾아서 실시간에 계속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그 범인인 줄. 그거는 통신수사를 통해서 네. 계속 범죄가 여러 가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네. 공통품을 찾은 거죠. 계속 그 휴대폰이 된다? 예. 어. 공통품을 한 대를 찾았습니다. 그거를 실시간에 계속 걸었는데도 사람이 뭐 영화에서 보면 실시간 뭐 뚜뚜뚜뚜뚜 해서 금방 찾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 엄청 반경이 너무 넓고 기지국 범- 위치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반경이 너무 넓고 범죄 때만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폰 한 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거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영화 속은 다 되는데 네네. 현장에서 계획을 좀 많이 했군요. 예. 전화 오는데 그 추적 위치는 추적되는데 반경이 너무 넓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저는 뭐 CCTV라든가 이런 거를 며칠치 분량을 일대를 다 수거를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 한 대만 알고 금을 사서 재판매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휴대폰 위치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안산에서 서울 쪽으로. 지하철이구나. 또 촉이 또 오셨군요. 예.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죠? 그 실시간을 주니까요. 아. 노선 자체가 노선도를 알고 계셨던 거네요. 지도 저는 몰랐죠. 근데 지도를 맞춰 보니까 실시간하고 맞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 예. 그래서 지하철 탔다고 해도 몇 칸에 타는지 또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종로 3가로 오는구나. 아, 금파니까. 예. 종로 상가에 예. 기금도상이 근데 있으니까. 그렇죠. 눈이 많이 와서 예. 그때는 눈이 많이 와서 차량을 대부분 안 가져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급행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종로 3가에서 금을 판매하는 현장을 덮쳐서 검거를 했죠. 아니 아까 반경 1km 했는데 네. 그 종로에 이 친구의 근거지는 송도였는데 네. 실시간 위치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니까 네. 지하철이다. 네. 그리고 지하철이고 그 이전에 이제 통신 수사를 했죠. 네. 대충 어느 금은방에서 많이 다니는 일대 네. 탐문을 많이 다녔죠. 이거 탐문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못 어떻게 탐문해요? 그건 CCTV가 있었으니까. 얼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죠? 그거는 이게 얼굴 사실 얼굴 왜냐하면 어. 이게 지금 뭐 짧게 설명하려고 하기 굉장히 힘든데 1년 동안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돈 인출하는 장면, 뭐 편의점에 갔던 장면, 물론 이 친구는 선글라스 끼고 모자도 쓰고 해서 뭐 윤곽만 보이긴 했지만 형사들은 뭐 얼굴이 정확하게 안 나오다 하더라도 그 CCTV 영상만 계속 눈 뜨다 보면 눈에 각인이 돼서 딱 보면 첫 압니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예. 신원 특정은 안 되더라도 어떤 인상 사진이나 정도는 알고 계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 기금섭점에서 검거될 당시에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예, 같았습니다. 그럼 뭐 더더욱 비슷했고. 빼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금이 한 10량이 있었습니다. 열냐? 네. 그 정도 압수를 하고 그 친구의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있는 주범과 대화했던 목소리를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 한국에 있는 주범을 검거가 힘들었지만 그 이유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시면 주범이 아니고 이 친구도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공범이죠. 공범. 신분은꾼이긴 하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같이 다 공유하고 있었고 막 이러니까 공유를 하고 이익 분배를 했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금을 샀던 데는 종로였던 거죠. 이제 근데 제가 금 매입상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하니까 판매 경로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직접 종로 3가에 와서 판매를 하러 왔던 거죠. 근데 상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운이 매우 좋았던 건데 몇 번 출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피카데리 극장 부근이거든요. 그 일대에서도 제가 탐문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애인데 이렇게 금을 많이 파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해서 많이 탐문을 한 상태였고 그때도 실시간에 위치 추적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이쪽쯤에서 내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쪽에 갔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복장을 하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죠.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 친구도 많이 그 긴장이 되는지
줄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치. 아 이제 잡히기 전에. 네네네. 아. 뭔가 촉이 안 나와 자기 돈을 잡힐 그렇죠. 건지 알았나 봐. 그래서 이제 그 금은방 들어가는 2층이었거든요. 아. 올라가는 걸 발견하고 올라가서 이제 현장에서 판매하면서 하는 장면을 이제 검거했던 거죠. 아니 판매한 장면 보고 잡으시나요? 아니면 먼저 잡으시나요? 판매하는 장면에서 네, 잡았습니다. 현장에 잡아야지. 현장에서. 네. 들고 있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팔고 돈을 받을 때 가서 수갑을 탁 채워야지. 네. 네, 현장을 덮친다 그러지. 반응이 좀 궁금한데. 깜짝 놀랐죠. 사실 그때 여경하고 둘이 잡았는데 아,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어차피 다행히 그래서 추가적인 공범이 이렇게 혼자만 계속 이렇게 움직였나 보네 그러면. 예,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오래 했고 금액도 컸고 그 친구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전과가 거의 없었고요. 아. 이 친구는 도박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아, 도박도 빠져 있었구나. 네네. 그리고 정상적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햇살도 다니고. S사 다녔습니다. 음. 송도에 있는. 그럼 잡히는 순간에 엄청 당황했겠네 그 사람이. 아, 그럼요. 무섭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아지. 처음에는 왜 그러세요? 라고 하죠. 뭘 왜 그래?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왜 그러세요? 꼼짝마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꼼짝마. 그죠, 아, 진짜 꼼짝마 하죠? 꼼짝마 하죠. 어. 꼼짝마. 그래가지고. 내가 왜 왔겠니? 아. 알면서 왜 그러니? 그러면 뭐 대부분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 이거 친구가 또 모자를 좋아해가지고요. 음. 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걔를 통해서 걔 휴대폰에서 그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 나온 거죠 중국에. 네, 그래서 그 예. 동안에 이제 대포폰 만들어서 유심, 카드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할 수 있었죠. 네. 검거 이후에는 매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를 오랫동안 함으로 인해서 수사 노하우가 계속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법, 경로 이런 것들 모두 다 파악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로에 있는 뭐 실버 퀵 기사님들 그 업체도 다 섭외가 됐고 웬만한 경로가 다 확인이 됐습니다. 문자 업체들이며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바로바로 잡았죠. 네. 어떻게 잡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대포폰 얘네들이 이제 피해자 명의로 알트폰을 개통하거든요. 알뜰폰. 예, 그 업체들하고도 협업이 돼서 형사님 그 유사한 같은 범인이 유심을 샀어요. 어디로 간다는데요? 그러면 제가 킥 서비스 기사로 위장해서 동대문 뭐 두타에서 검거도 했고요. 가다 전달하면서. 네네. 전달한 척하면서. 예. 네. 현장에서 또 검거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이제 공범들이 계속 잡히니까 얘가 중국에서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지만 중국에서 전화나 뭐 지령으로만 될 수가 있으면 한국에 공범이 있어야지 작업이 되죠. 그래서 조력자가 있어야 진짜. 그렇죠. 근데 그때 계속 하다가 공교롭게 범죄가 안 생겼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추위를 탄 거 아닌가요? 좀그 공범들이 이렇게 잡히고 그러니까 잘 직접.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범을 한국에 있는 공범을 검거하면서 알게 됐지만 이 친구가 중국에서 마약을 하다 검거가 돼서 거기 또 현지에서. 네네. 그 범죄가 멈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이 걸려서. 주범이. 주범이 마약에 걸려서. 네네네. 지금 공범이 저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공범이 몇이 더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공범은 잡아내면 또 섭외가 되는 거죠. 또 공범을 만드는. 몇 네네. 명이죠? 제가 검거한 친구 4명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리고 공범이 경찰에 잡혀간 것도 모르고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범을 검거해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보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정말 경찰에 잡혀간 줄 몰랐대요. 돈을 들고 다 도망간 줄 알고 배달 사고인 줄 그렇죠. 알고. 배달 사고라는 걸 생각했던 거죠. 배신했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범죄 성공률도 떨어지지, 공범들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지, 돈은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인 모드로. 이제 지인 찰스를 쓰는군요. 그렇죠. 완전히. 지인 모드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공범사를 잡을 때 사가 지인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범사가 직접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공범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면 한 번씩 마약을 한답니다. 자기가. 예, 그래서 이제 뭐 애인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유일하게 주범 얼굴을 본 사람이 공범사입니다. 직접 봤답니다. 근데 나 인적상은 모르고 나이 연령대 어디서 만났다 요 정도로만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전혀 뭐 인적상은 안 나온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까지 이제 검거가 되고 되고 물어봤죠. 한동안 이제 공범 2까지가 검거된 다음에 한 3, 4개월 동안 똑같은 수법 범죄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범사를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 주범이 중국에서 마약을 해서 공안에 체포돼서 한국에 추방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 공범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지인의 지인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범사는 이제 형량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온갖 수단을 방법을 다 취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청에 있는 외사국 통해서 그 40대 전후로 기간을 설정해서 한국에 추방됐던 중국에서 추방됐던 피해자가 있는지 그 명단을 달라라고 해서 명단을 받았고요. 그 중에 한 명 유력자가 나왔는데 한국에 수배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출국을 해서 한 10년 넘게 중국에서 그 불체자인데 호구부를 위조해가지고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현지에서 네네네. 현지 신분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친구가 수배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 불법 체류를 정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전북청인데요. 그 수사관님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사실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파밍 총책을 아는데 아는 거는 목소리밖에 없다. 그랬더니 마침 10년 넘게 이제 한국을 떠나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입증은 이쪽에서 수배된 사건을 입증을 못했지만 통화할 일이 한번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 동안 탁 두소마 기도를 했죠. 똑같아라고. 아, 듣는 순간 소름. 왜? 똑같았습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그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쉬지 않고 꿈에도 나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마가 넓어졌겠습니까?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직업병인가요, 그럼요? 네. 그것도 일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장원 복숭아로라는 데가 있어요. 복숭아를 엄청 많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기도 이천. 거기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약을 했는데 마약을 한 이유가 이 범죄를 성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했답니다. 말이 좀 의식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마약을 하고 갑자기 이제 카드사나 이런 온라인 업체에서 보안을 계속 막으면 이걸 어떻게 뚫지?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지? 마약을 하면서 밤새 고민을 한답니다. 마약을 하면서 밤새 고민했을 때 마약은 활락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아닙니다. 그거는 집중력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교수님 잘못 마약도 계십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약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맞아요. 대부분 이제 히로뽕 이 친구는 그 주사하기로 하는 게 아니고 흡입. 네네 흡입을 했는데 그것도 한 가지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필로폰은 그런 기전이 좀 있어요. 예예. 뭐 성관계면 성관계 아니면 뭐 어떤 거, 뭐 운전이면 운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 친구는 그런 그 보안 온라인 보안을 뚫기 위한 수단의 마약을 이용했습니다. 예. 복숭아밭? 예, 거기 가서 잡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알고 왔는데 범행을 부인하는 그지? 처음에는 다 부인하죠. 왜 그러세요? 하죠. 처음에는. 다들 뭐 다른 형사님도 여기 출연해서 말씀하셨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피의자하고 이제 담당 형사하고 이제 정이 됩니다. 네. 서로 뭐 피해자도 뭐 믿을 사람 나밖에 없고 저도 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설득해서 제가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는 솔직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파밍이라는 범죄가 없어졌는데 이 수법이 지금 현재도 더 이제 계속 유행을 하고 근절이 안 된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걔는 뭐 형을 사고 나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고 충분히 있는 가능하죠. 이 친구는 이 범죄 수법의 선도주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수법을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의 아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범은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자의 전화번호 실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해서
문자 폭탄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자 전송 사이트에 가입을 한 다음에 네. 뭐 택배, 뭐 욕설, 불특정 다수인한테 문자를 보내게 해서 문자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한테 문자나 전화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모르고 당황을 하는 거죠. 뭐 이상한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뭐지? 난 뭐지? 그냥 내가 개인정보 유출했나 보다. 내 핸드폰 해킹 당했나 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전화기를 꺼버린. 그러면 이 친구는 주범은 그때 범죄를 완성하는 거죠. 카드 신청하고 또 그 금융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돈 인출하고 이체하고 계좌를 새로 개설해서 이체하고 아니면 뭐 보험 대출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몇 시간 동안 걸쳐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핸드폰 꺼져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죠. 원래는 이제 그 고액으로 인출한다든가 신용카드 고액으로 사용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SMS 문자하고 막 이래요. 근데 휴대폰을 아예 꺼놓으니까 그런 내용을 아예 받을 수가 없는 네,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껐는지 안 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하겠죠 이제. 그거 어떻게 알지? 전화 해보면 꺼져 있는 거 알죠? 자기 해보니까 해보면 꺼져 있는 거 알죠? 자기도 그 항의성으로 하나의 그러면 익명의 뒤에 숨어서 하는구나. 범인이 했는지 그냥 단순에 문자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꺼져 있으면 얼씨구나 하고 하는 거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 신용카드 이런 거 발급할 때 확인 안 하나요? 그게 본인 확인할 거 아니에요? 모바일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모바일이라도 모바일 카드로 네.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네. 휴대폰에 공동 인증서 이렇게 깔려 있으면 그걸 다 그냥 그걸로 하는 하니까.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요즘에는 뭐 따로 뭐 신분증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네. 이런 식으로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여기 보내는 거죠. 자, 네.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자료인데 네. 알뜰폰에서 네.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합니다. 네, 하네요. 그러면 여기 얼굴하고 실제 얼굴하고 위조를 맞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내가 본인입니다. 이걸 위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 사진을 위조해 버린 거네요. 예, 위조하고 이 사람 얼굴을 중국에서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통신사에서는 이 사람 얼굴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경찰이야 운전면허를 관리하니까 본인 그러네. 확인이 되지만 이거는 위조범들이 위조한 사진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하고 발급 일자만 하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갑자기 휴대폰이 내 명의로 개통이 되면 네. 모든 게 인증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명의로 그렇죠. 다 네, 되지. 그러니까 휴대폰 공인인증서 휴대폰 두 개만 해서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이죠.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네네네. 이 휴대폰이 지금 현재 상황,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 인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뭐 점유 인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ARS 인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역으로 따지면 이 휴대폰만 그 장악이 제3자가 내 명의를 장악했을 때 휴대폰을 장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의 어떤 금융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여러 가지 뭐 장점은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자기 명의가 그 개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그 피해가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휴대폰 관리, 자기 정보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이제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어떤 법에 접촉에 의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조치가 되나요, 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들거나 공인인증서를 탈취를 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정보 유출 정도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허위로 발급했다라고 하면 여전법, 여신전문 이제 업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신용카드를 허위로 만든 다음에 개인정보 탈취해가지고 막 쓰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도 적용되는데 각 가맹점에 대해서 사기죄가 또 성립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렇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망을 한 거죠. 돈 주는 척하면서 돈을 안 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기죄도 다 성립하고 그 다음에 또 ATM기에서 돈을 뽑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하고 좀 적용 법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전자서명법 위반이 돼서 요거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가 돼요. 근데 휴대폰을 개통해서 쓰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휴대폰에 개통해서는 그것도 네. 똑같이 위반이 되죠. 근데 그건 또 적용부터 또 다른 그럼 이 법률 주범 한국에서 이렇게 검거가 됐는데 네. 형은 얼마나 이제 받았나요? 이 타인의 개인 정보,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한 행위이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을 의율했고요. 네. 그래서 7년을 받아서 현재도 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들으신 것처럼 이제 자기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웹에 노출이 된다든가 언제 어떤 이제 범죄자들 손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상당히 제2, 제3의 피해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어떤 메일을 열어보실 때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 그러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피해를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꼼짝마 TV는 여기까지인데요. 그 추천과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시즌1 이제 마지막 이제 촬영입니다. 저희 그 꼼짝마 TV는 다음에 시즌2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